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결코 방송하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황교안, 안철수, 이거 묶으니까 황교 안철수가 되네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아무런 접점이 없는 사람들이죠. 정치 스탠스도 다르고 그리고 출신 내력도 다르고요. 그런 길 자체가 다릅니다. 도저히 이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만났다. 정치는 생물이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시점이라든가 상황을 보면요, 이들의 이제 행보가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인가, 판을 깨기 위한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진단도 있어요. 이번에 황교안 보고 놀라다는 사람 많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철수는 뭐 어차피 예상이 됐습니다. 결국 철수할 것이다. 혹은 그 특유의 꼬장을 부릴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처음부터도. 그런데도 그동안 쭉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죠. 이런 걸 보면요. 윤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 귀신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안철수에게 어느 정도 배려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총리 제안했던 것도 있고요. 등등 해서 합당의 정신을 살려가지고 안철수에게 힘을 좀 실어줄 만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인지도든가 대중성은 안철수가 높고 총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과감하게 잘라냈죠. 저는 잘라냈다고 봅니다. 나경원도 이제 그렇게 손절시켰고요. 유승민은 룰을 바꾸면서 그냥 아웃시켰고, 그래서 남은 인물이 뭐 고기입니다. 전부. 그 상태에서 김기현 후보가 결국에는 선택이 되는, 대안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황교 안철수라고 하는 기가 막힌 조합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말이죠. 시점이 아주 중요한데 투표 행위가 거의 다 끝난 상황에서 이들의 이제 황교 안철수 연대가 이루어졌죠. 이번에 이제 최종 투표율이 60% 조금 못 되는 58% 조금 안 되는 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교 안철수의 오찬이 있을 때 그때 이미 투표가 거의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황교안, 안철수의 저런 행동이 자신들의 이제 득표에는 아무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계산까지 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원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미리 해야 돼요, 미리. 근데 사실은 이런 꼼수를 부린 거죠. 계산을 했다고 저 봅니다. 계산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원래 이 황교안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쁜 이야기도 대신들 안 하려 했고요. 황교안을 이렇게 지원하는, 응원하는 그런 영상도 많이 올렸습니다. 황교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탄핵의 주범이다. 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 대표 시절에 뭐 이런저런 어떤 구설에 대해서도 제가 뭐랄까, 두둔하는 그런 발언도 많이 했어요. 그런 방송도 여러 번 했고요. 어느 시점부터는 다소간 이제 비판적인 발언을 제가 시작합니다. 정치라고 힘든라고 하는 것이 논평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완전히 객관적인 중립적인 노평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언론도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자체가 완전한 중립 논평을 하는 유튜브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약간은 어딘가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 많이 치우쳐 있거나 편파 방송을 하거나 그렇다고 봐야죠. 저 같은 경우는 완전 편파는 아닐 겁니다. 보면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인물 하나가 아닙니다. 전체의 큰 흐름, 대본을 중요시하고요. 메인스트림이 움직이는 쪽을 아주 이제 중요하게 여깁니다. 황교안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보면요. 어떤 세력을 등에 업은 게 아니에요. 극소수의 팬덤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세력은 없습니다. 황교안은. 안철수는 팬덤이 조금 있고 약간의 세력이 있죠. 거기에는. 둘의 차이는 있습니다. 굳이 본다면은 안철수의 정치력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황교안보다는. 다만 황교안은 부정선거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 결집도, 팬덤의 결집도가 대단히 높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팬덤의 크기는 아주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이다. 그걸 만일에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돌려버리면요. 황교안 같은 경우는 2%, 3% 이하 수준일 거예요. 아마. 안철수는 5 정도 이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세력화되지 못한 황교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황교안은 너무 열심히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 이번에는 어차피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다. 조연이다. 적당히 조연 역할을 잘하게 되면 주연 못지않은 빛나는 어떤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 후 제2라운드인 총선에서 자신이 살아나야 된다. 그때 외곽에 있는 우파 운동권 아주 유능한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정치권에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요. 완전히 기대를 지금 저버리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전력 투구한 것은 좋은데 올인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상대가 김기현이 아니에요. 김기현하고 경쟁한 게 아닙니다. 윤 대통령하고 싸웠다고 봐야죠. 상대가 윤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뒤에 있는 거대한 지지층과 지금 싸운 겁니다. 저거는 섭을 쥐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행위나 다름없다. 안철수도 처음에는 그 정체를 숨기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드러났죠. 이런 걸 보면요, 윤 대통령은 사람 기가 막히게 그 간파한 겁니다. 그들의 한계와 그들의 속성을 다 알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상황이 한계 상황이 오면 딱 속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나경원은 아주 순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순순히 이제 그렇게 따라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황교안, 김기현 오늘 5시까지 사퇴 안 하면 안철수와 대여 투쟁을 하겠다. 대여 투쟁입니다. 대여 투쟁. 여기서 말하는 대여 투쟁은 결국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을 상대로 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분탕입니다. 내부 총질이고. 안철수, 황교안, 김기현 즉각 사퇴하라. 전대 끝나도 진실 규명하겠다. 오늘 5시까지 사퇴하라 그랬죠. 이미 5시는 지난 지 한참 되었습니다. 자, 이러자 이제 김기현 측에서는 이걸 내부 총질로 규정하고, 내부 총질 이제 그만두라라고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자, 믿기지가 않습니다. 믿기지가. 안철수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그렇고요. 황교안이 이 자리에 선 것도 이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저렇게 안 되기를 바랬죠. 자, 안철수와 황교안 대통령실이 선거 개입을 했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누워서 침 뱉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자살골일 수가 있습니다. 자살골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권에도 도움이 안 되고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야당 조화라고 야당에게 이제 어시스트 하는 겁니다. 공수처에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이죠. 고발장을 던졌습니다. 이것도 지금 할 짓이 아닌 거죠. 할 짓이. 야당은 지금 불구경 지금 하고 있는데 기름칠하고 있더라고요. 기름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 김기현 이러니 당원들이 역정을 내고 있다. 천하람도 불복은 안 된다라고 선긋고 있습니다. 자, 천하람이 벌써 불복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죠. 이거 왜 이랬습니까? 이 두 사람의 행보가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심상치가. 이 자칫하면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읽히는 거죠. 불복할 수도 있다. 자신들이 속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예측 불허입니다. 깽판을 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이면. 페어플레이는 이미 다 끝났었고 당대표 경선을 이제 끝난 상황에서 투표도 이제 끝난 상황에서 내일 말이죠. 누군가 이렇게 이제 당선이 될 텐데 당 대표가 될 텐데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기꺼이 승자의 손을 들어주고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겠느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상당히 회의적.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 서서 사진이 찍힌다는 것도 정말 기이하지 않습니까? 황교안은 그동안 정말 언론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다가 요 당대표 경선을 계기로 마음껏 노출이 되었죠. 그래서 원을 푼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 정치인들은 자기 앞에 카메라가 없으면은 너무도 슬프다 그래요. 외롭고 고독하다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좀 풀었습니까? 자, 아무튼요. 저는 이 둘이 이제 가야 할 길 혹은 갈 수도 있는 길 동상이몽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황교 안철수 동상이몽 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을 불신해요.
안철수도 불신, 황교안도 불신입니다. 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신이 벌써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비우지를 못했어요. 정치인에게 자기를 비우라 하면 너무도 이제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비우지 않으면 안 될 시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1년도 채 안 됐어요. 임기가 아직 너무도 많이 남았습니다. 당연히 친정 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여당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당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 윤 대통령의 뜻대로 쫓아가주는 그것이 순응이고 순리고 대세를 타는 것이고 자기의 정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텐데 총선을 앞두고요.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 새로운 어떤 정치에 도전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텐데 이들은 그런 모든 가능성을 끊어내고 여기에서 뭐 올인하는 것은 좋은데 그야말로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그런 그림을 만들고 말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황교 안철수 동상이몽이라고 제가 했죠. 자, 이들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기겠습니다만 일단은요, 대투쟁을 선언한 만큼 김기현이 사퇴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건 뭐 가능성이 단 1도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자신들은 비윤 스탠스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요. 황교안까지도 이제 비윤이 되는 겁니다. 우파형 이제 비윤이 되겠죠. 우파형 비윤. 그러면 자신들이 가는 길 자체가요. 이준석, 유승민, 천하람과는 노선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분탕질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의미의 분탕질이 됩니다. 거기는 약간 좌파형 분탕질이라면 이 황교안 같은 경우는 우파형 분탕질이 되겠죠. 주류와 맞서는 분탕질입니다. 이제 이걸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황교안 같은 경우는 당에 지금 뿌리가 없어요. 자신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아마 분탕을 쳐야 될 겁니다. 당 안에서는 분탕을 칠 수가 없어요. 당에서 불러주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유승민 뭐 그쪽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 특유의 기질을 또 발휘해서 소위 이제 안철수의 나홀로 정치를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독고다이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분탕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싫은 소리, 쓴소리라는 그런 것을 이제 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이제 분탕을 치겠죠. 자, 이걸 보면서 또 우리 언론에서는 이 뉴스를 굉장히 키울 겁니다. 황교안을 지웠잖아요, 언론이. 그런데 황교안이 이제 분탕을 치게 되면 언론에서 다뤄줍니다. 황교안이 정치력이 그런 면에서는 또 살아날 수도 있어요. 분탕을 치게 되면. 이준석이가 그처럼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집중 조명을 받는 것처럼 보도할 때 굉장히 큰 어떤 혜택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것처럼 황교안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게 되면요. 그 존재감이 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언론에서 그걸 아마 다뤄줄 겁니다. 그걸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일단 어쨌거나 분탕의 길로 가고 있다. 자신들이 결정적으로 이 가는 길을 끊어내지 않는 한 결국은 하고자 하는 일 자체가 대투쟁을 한다면은 분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탈당 후에 창당하는 길도 있습니다. 창당. 이 경우에는 각자 창당하는 방법이 있고 같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의 스펙트럼은 도저히 만났으면 안 되는데 이념적으로는 공통점이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동상이몽으로 같은 처지에서 순망치안의 관계가 혹시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동으로 당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 하나 만든다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각자 또 독자 정당화하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높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탈당 후에 창당까지도 저들은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미 그 지지층 중에는요. 이번에 만일에 결과가 좋지 않고 정말 이 주류로부터 완전한 찬밥 대우를 받게 되면은 뛰쳐나가서 당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 지지층에서는. 그래서 탈당 후 창당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 이 경우에 안철수 같은 경우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실용 중도를 내세울 것이고 황교안 같은 경우는 뭐 정통 우파를 이제 부르짖겠죠. 그러면서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부정선거 이슈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로 사람을 모을 수도 있고 강한 어떤 팬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강한 팬덤을 만들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동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지자들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후원금 같은 이런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뽑아 올릴 수 있는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탈당 후 창당, 각자 혹은 공동 이 두 가지 이 길이 이제 이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번에 이제 당권 경쟁이 끝나고 난 뒤에 당에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제3지대로 이제 뛰쳐나가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방황. 이 경우는요, 안철수와 황교안 둘 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명만 그럴 수도 있고 뭐 그 한 명이 황교안일 수도 있고 뭐 안철수도 있고 뭐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아무튼 제3지대에서 방황할 가능성도 좀 있다. 이 가운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뭐 어느 하나가 되겠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무소속이 된다. 무소속. 이거는 3과 4가 거의 같은 의미인데요. 무소속으로서 또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할 것이다.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황교안이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황교안이. 안철수 같은 경우는 나가면 아마 당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나가게 되면은. 그렇지만 나가면 자신이 영원히 그 도돌이표가 계속 될 겁니다. 철수하는 거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이 국민의힘에서 자리를 잡는 게 좋아요. 안철수는. 그래서 이번에 당권 경쟁에 나오면 안 되었다니까. 나오지 말고 윤 대통령의 뜻을 읽었어야 돼요. 이 주류를 너무 간단하게 몰랑하게 본 것 같아요. 원래 이 정치 세력은 가장 중요한 게 세입니다. 세. 아무리 자기가 좋은 뜻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 좋아도요. 세가 없는 개인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정치에서는. 자, 그런 주장도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자신이 총선에서 수도권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총선 승리하고 나서 뭐 사퇴한다. 아름다운 말이긴 하지만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면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는 제가 권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사법 처리 같은 일은 법적 쟁송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연루되어 가지고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다. 이거는 안철수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황교안이 여기에 이제 지금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정광훈 목사 건도 있고 김기현 후보 건도 있고 뭐 이래저래 물릴 것 같아요. 자칫하면 요거는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안철수 또한요, 한 번도 틀어본 적이 없잖아요. 안철수를. 많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틀은 뭔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냥 뭐 오냐 오냐 하고 넘어갈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이걸 이제 다 지켜봤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5번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 안철수가 동상이몽이지만 대여 투쟁을 할 때 독재라는 단어를 이제 과연 들고 나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준석과 저 친하람 같은 경우는 독재라는 단어를 구사할 수준까지 갔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황교안 안철수 이 두 사람 중에 누군가 그 입에서 독재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완전히 이제 끝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끝끝내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5번 사법 처리 및 정치 생명 끝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들 깨끗하다 그러지만요. 틀어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길을 보면 핵심 요직을 맡았던 사람, 많은 돈을 갖고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걸립니다. 틀어보면요. 자, 검찰 출신의 대통령의 차기 유력 주자도 또 법무부 장관 또한 또 검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라인 자체가 완전히 그냥 하나의 라인처럼 일사불란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무서운 어떤 사정 권력을 갖고 있었던 대통령은 역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거 절대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